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이 시각에도 산불 진화에 애쓰고 계시는 요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영웅시대 팬분들께서 산불 이재민 돕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빈 콩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임영웅 아티스트가 등장을 하면서 가요계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장르들이 융화가 되고 또 팬덤인 영웅시대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더 중앙 플러스에서 연재하고 있는 임영웅 더 아티스트 칼럼은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꿈의 공연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다 콘서트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의 단독 콘서트부터 2025년 1월까지 임영웅 콘서트의 누적 관객 수가 약 63만 6,800명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이렇게 공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구독자가 170만 명을 넘어섰고요. 유튜브 채널의 누적 조회수도 27억 8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사랑을 많이 받는 곡들을 쭉 보니까 그 곡을 만들어준 분, 그 곡을 원래 불렀던 원곡자, 그리고 그 곡을 써줬던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곡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불렀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불렀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소화해준 무대는 어땠는지, 그리고 노래는 어땠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명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사랑은 늘 도망가의 작사가인 음악평론가 강태규 씨,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만들었던 서른도 씨,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원곡자인 정수라 씨, 이렇게 3명을 인터뷰해서 내 노래를, 내가 만든 노래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렀을 때에 대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을 임영웅 아티스트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2020년 10월에 정수라 씨의 노래를 픽해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가수 정수라 씨는 뭐 아시다시피 아 대한민국, 난 너에게, 환희처럼 굉장히 밝고 활기찬 노래를 불렀던 가수로 기억을 했는데 묻혀져 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노래를 아주 젊은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른다고 했을 때 놀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름이 돋았어요. 담담하게 내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처럼 노래하더군요. 라고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라 씨를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이 정수라 씨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만난 노래라고 합니다. 그 친한 음악가 동생인 홍진영 씨가 정수라 씨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심정을 멜로디와 가사에 담아서 2014년에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처음에 정수라 씨가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이 왈칵 났었대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불러왔던 노래와 결은 다르지만 꼭 발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서 2014년에 곡을 만났지만 2017년에 발매를 했는데 대중들은 정수라 씨를 굉장히 경쾌하고 활기찬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사랑을 못 받고 묻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아픔을 묻어둔 노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어느 날 문득을 방송에서 부르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하는 아주 심오하고 강렬한 노랫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게 불렀는데 녹화 현장에선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의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식 채널에서 3,5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댓글은 2만 개가 넘게 달렸고 영웅님 덕분에 명곡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서 이 노래를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문득 영웅님을 만난 것처럼 이 노래도 어느 날 문득 찾아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정말 좋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감동하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방송을 볼 때 그냥 그 방송을 오롯이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저 사람은 발성을 이렇게 하네, 저 사람은 제스처를 이렇게 하네, 저 멘트는 저렇게 하네 따지다 보면 사실 방송 자체를 즐기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수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불렀던 노래를 누군가가 불러줬을 때 오롯이 그 노래의 감동을 느낀다는 건 어지간해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수 정수라 씨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위로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건데요. 얼마나 잘 불렀으면 자신의 노래를 후배 가수를 통해서 위로받았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가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서 히트를 하면서 3, 4년 전부터 행사를 가면 어느 날 문득을 불러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꺼내준 이 노래 덕분에 저도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활기찬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내 마음속 아픔을 대중에게 꺼내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내 나이에 맞는 세대를 위로하는 감성의 노래를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숨겨져 있던 노래를 발견해서 새롭게 재해석해서 대중들과 원곡자마저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인데요. 사랑은 늘 도망가가 지금 곧 1억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0월 11일에 아시다시피 신사와가시 OST로 공개가 됐는데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OST 제작사가 모스트 컨텐츠인데 거기에 뮤직비디오 영상도 2072만 뷰까지 합산하면 이미 1억 뷰를 넘어선 곡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를 작사한 강태규 씨가 2010년 8월에 노랫말을 썼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큰아이를 생각하면서 쓰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2010년 10월에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 OST로 불렸는데 욕망의 불꽃 시놉시스를 보니까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본연의 슬픔을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큰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했던 것을 사랑은 늘 도망가로 표현하신 거랍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이입했던 것 같다. 이 곡을 이제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이 보편적인 정서를 담은 노랫말이 아직도 대중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 노래를 부른 이후에 강태규 작사가가 대기업 부장 연봉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정산받았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녹음할 때 찾아가서 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기만의 표현대로 부르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보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가수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태규 작사가가 음악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런 평가가 좀 더 귀담아 듣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선물한 서른도 씨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만들어진 곡이잖아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준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좋은 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보랏빛 엽서를 2018년에도 임영웅 아티스트는 보랏빛 엽서를 커버해서 영상을 올려주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 댓글에 이 노래를 쓴 작사가 김현일 씨가 임영웅의 부드러운 열창이 작가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었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서른도 씨가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데모 테이블 녹음을 해가지고 건넸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이 노래 녹음을 했는데 현장에서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을 자랑하면서 2시간 만에 녹음을 끝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집요한 디렉팅으로 소문난 서른도시 앞에서도 굉장히 빨리 녹음을 끝냈고요. 그 이유가 저는 더 눈길이 갔습니다. 워낙 완벽하게 준비를 해왔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연습을 많이 해왔다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사랑은 늘 도망가의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녹음이 끝났잖아요. 한 번에 가다시피 해서 녹음이 끝난 게 사랑은 늘 도망가였는데 녹음하는 감독님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래를 잘하기도 하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 곡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해석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도망가가 지금 1억 뷰를 코앞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콘서트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영웅시대를 향한 연가로 불리잖아요. 영웅시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서 더더구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인데 2021년 3월에 그 뮤직비디오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발매한 뮤직비디오 중에서는 최다 뷰를 현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꿈 얘기인데 이 녹음 현장 비하인드도 공개가 됐었고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도 공개가 돼서 그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 이제 임영웅 리사이틀 오프닝 클로징 영상이 촬영이 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별에 관련된 얘기도 거기 나오기도 하고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는 7,322만 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곡 1등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인데요. 댓글은 지금 4만 개가 넘고요. 감성이 독보적이다. 동료 가수인 한희재 씨의 응원의 댓글까지 달았던 그런 무대 영상이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픽하면 왜 히트곡이 될까요? 그건 아티스트로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르면 처음 듣는 곡인데 참 좋아요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숨어있는 곡들을 찾아서 명곡으로 소화해주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곡을 만들었던 사람들 이제 곡을 쓰거나 작사를 할 때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이상을 표현해주는 그 아티스트의 면모를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임영웅 아티스트가 팬들에게 보여줄 그 음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